예, 4월 15일 뉴스 포커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기 집에 살면 안 되나?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이요, 예? 이 전국 공관, 관사 현황과 운영 실태는 물론이고, 예? 과도한 의전 실태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혁파할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 이러면서 현재 공관 문제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에서 키를 쥐고 국정과제 세부 항목에 포함하는 것을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그 고대 광실, 그 궁궐, 근정전보다 더 큰 그 청와대 거기 안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왜? 너무 궁궐 같으니까. 궁궐에 한번 들어가면 왕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제왕적 대통령, 여기서 벗어나려면 일단 형식이 내용을 결정할 수도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서민 풍모를 자랑하고 아주 마음 좋은 이웃 아저씨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더니 저기 청와대 거기 들어가고 난 뒤에 완전히 불통이 되지 않았습니까? 맨날 광화문에 나와서 시민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퇴근 후에는 그 술집에서 막걸리 한 잔씩 같이 나누고 어쩌고 하겠다고 말은 그럴듯하게 하더니 일단 들어가 버리고 나니까 완전히 왕노릇을 했죠. 기자회견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는, 그런 거 못 하겠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그래서 안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무슨 다른 여러 가지 또 이유도 있다고들 그래요. 그게 안 들어가면 현 정권이 좀 곤란해지는 그런 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렇거나 저렇거나 거기는 안 들어가는 게 제 생각에도 그건 옳습니다. 한번 일단 들어가면 또 못 나와요. 거기 들어가면 거기 나름대로 조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조가 있고 관행이 있고 그 속에 대통령이 들어가면 그 속에 빠질 수밖에 없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어쨌든 그래도 윤 대통령이 내세우는 명분은 뭐냐면 거대한 거창한 그런 공간에 들어가서 왕노릇 해서는 안 된다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말이죠, 고위공직자들 공관, 지금 이게 사실 중앙일보가 먼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 주제를 삼아서 계속 보도를 하는 바람에 인수위도 여기에서 이걸 보고 안철수 위원장이 이런 지시까지 하기에 이르렀는데, 호화관사, 호화공관이 우리가 생각했보다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정부에서도 보면요, 정부 안에도 사부 요인들, 그러니까 감사원, 국무총리라든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또 감사원장,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하고 외교부 장관, 또 다 공관이 있습니다. 합참의장하고 육군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등 군 수뇌부들도 이 한남동에 마련된 공간에서 거주하고 있답니다. 근데 물론 그런 공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국회의장이라든지 국무총리라든지 외빈 접대하기 위해서라도 또 여러 가지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거 하기 위해서라도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너나나나 다 공간, 왜 공간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그래서 볼 때는 이 공간 규모도 굉장히 크다고 그래요. 규모도. 누구 돈 들어가는 겁니까? 국민의 돈 들어가는 거지. 그 유지 관리하려면. 자기들 생활비는 자기가 낸, 문재인 대통령, 그 부인 그 옷값, 무슨 액세서리, 구두값, 그 화려한 거 다 무슨 돈으로 됐느냐 했더니 내 돈으로 됐다고 한 모양이에요. 내 돈으로 됐다. 밥도 자기 돈으로, 그 안에 식비도 자기 돈으로 충당했다고 하잖아요. 다들 그러죠. 그래서 밥값은 그렇게 해결된다 칩시다.
근데 그 거창한 공간들 유지 관리하는데 돈 안 듭니까? 그 돈 누구 돈 드는 겁니까? 국민 돈 들죠. 그래서 이제 이참에 공간 관리 실태 파악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말하는 이 공간이란 거고 보통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왜 외지에 다른 데 가서 다른 외지에 가서 근무할 때 제공되는 그 관사 있잖아요. 업무 필요해서 서울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부산에 가서 일하는데 그럼 집 팔아서 부산에 가서 살기도 어려운 그런 사람 경우가 있잖아요. 예? 제주도에 있는 사람 서울에 여기 와서 근무해야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뭐 관사라는 게 제공되곤 했어요. 그거는 필요하겠죠. 관사는. 또 그런 고위직 말이죠. 예? 이런 게 아니고 그 일반 직원들 이런 사람들 위해서 관사 제공 같은 건 필요하지만 그 뭐 엄청스러운 몇백 평 부지 위에다가 말이죠. 100몇십 평, 200몇십 평 되는 그런 거창한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 공간 이렇게 특히 말이죠. 지방자치제가 되고 난 뒤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좀 심하게 하는 것 같아요. 심하게. 거기 들어가면 왕이 되는 거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방의 그 광역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예? 거창한 공간에 들어가서 딱 앉으면 그 지역에서는 완전히 왕이 되는 거예요. 그걸 즐기는 거지. 사람이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아주 뭐 그럴듯한 공간에 가서 앉아 있으면 예? 그 다음에 사람 부리고 싶지. 사람 부리고 싶으면 어때요? 그냥 아무나 부리고 싶은 게 아니죠. 공무원 자격을 가진 사람들 내 밑에 와서 내 수발 들도록 하면 내 위상이 더 높아지는 것 같으니까. 그 공무원들을 불러다가 자기 수발 들게 한다든지. 뭐 밥값 내가 내겠다 했지만 밥값도 말하자면 뭐 법인카드 가지고 밥값도 치르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자기 위상이 자꾸 올라가는 것 같거든요. 은연중에 자기는 왕이 되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 그러면 이 주민들 보기를 아주 우습게 보는 거죠. 처음에는 선거할 때는 징징 울고 짜면서 나를 저를 뽑아주시면 예? 평생 봉사하면서 살겠습니다 하지만 딱 되고 난 데는 그 다음에 주민을 눈 아래로 내려다 보는 거죠. 이 공간이라는 게 그런 뭐랄까 영향을 미칩니다. 에이 뭐 설마 그 공간에 있다고 해서 그렇게 아닙니다. 그 자기 집 있잖아요. 자기 집에 살면 되잖아요. 아니 도지사나 뭐 광역시장쯤 되는 사람들이 뭐 그 나오는 월급만 가지고 충분히 살 수 있잖아요. 아주 이 재산이 없어가지고 그런 사람이면 또 뭐 특별히 배려해 준다든지 관사 같은 거라도 하나 제공한다든지 하지만 멀쩡하게 자기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간에 가서 살고 싶다? 욕심이죠. 자기 집에서 살아야죠. 뭐 외빈들이 온다든가 중앙에서 높은 사람들이 온다든가 아니면 외부 인사들이 온다든지 뭐 하면 지역 그 발전을 위해서 그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말이지 논의해야 될 일도 있고 뭐 이러겠죠. 요즘 말이죠. 어느 지역에든지 가면요. 그런 시설 잘 돼 있어요. 예? 회의를 하는데 뭐 집단으로 회의할 수 있는 예? 그런 장소도 있고 말이죠. 호텔 같은 데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필요한 건 그런 데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괜히 집 크게 지어놓고 거기 특별 사용하지 않는 때도 계속 거기 뭐니까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 필요할 때 가서 예? 대금 지불하고 그 장소를 이용하는 게 훨씬 낫죠. 지금 말이죠. 서민들은 집을 못 구해가지고 이제 이 생에서는 이제 끝나서 나는 망했어. 다음 생에나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의 처지까지 몰려있는데 그거 왜? 집값을 그렇게 올려놨거든. 이런 판에 자기들은 공간에서 느긋이 그래요. 아침에 출근할 때는 공간 앞에다가 아주 차가 딱 갖다 대령하고 그래서 그런 거 없애야 하는데 그것도 반발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런 반발 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응? 그거 다 주민의 돈입니다. 예? 그거 아껴주는 사람이 누가 많이 아껴줘야 되겠습니까? 자치단체장이 가장 앞장 나서서 아껴줘야죠. 누가 아껴줍니까? 아니면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제발 정신들 좀 차리고 안 위원장이 지금 이야기했듯이 예,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그뿐 아니라 그 관리 실태까지 전부 조사해가지고 예? 그렇다고 누굴 벌주자 이전에 이런 걸 통해서 제도를 바로잡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 이 보면요 최문순 강원지사 지금 3기째 하고 있죠. 예? 이제 곧 끝나지만 이 양반이 2011년부터 10년 넘게 말이죠. 춘천시 그 봉이동 관사에 있었는데 부지 면적이 1324.6 평방미터, 평수로 따지면 400.7평입니다. 건물은 어떠냐? 414.8제곱미터, 그러니까 평방미터 125.5평입니다. 이런 데 거주했어요. 이분이 말이 전에 무슨 MBC인기 거기 이제 노조 조합장 그 해가지고 그때 이제 민주당 이쪽하고 아주 코드가 맞는다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발탁돼가지고 강원도지사로 가가지고 지금 3년임 하고 있잖아요. 노조 조합장 했던 사람이라면 없는 사람들, 노동자, 가난한 사람들 뭐 이 권익을 대변한다고 그렇게 투쟁하고 싸우고 그랬잖아요. 그 공로를 다 받아가지고 지금 뭐 그럴듯한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만은. 예? 그런데 이런 집에 앉아가지고 이게 도민들 비용 부담으로 그 앉아가지고 그렇게 느긋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까? 뭐 양심에 찔리는 게 없어요. 최문순 도지사 이제 끝나지만은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말하고 내 행동이 어떻게 달랐는지. 그 다음에 또 보니까 경북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게스트하우스가 있는데 거기에 자바센터라네 센터 이름이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거기에 관사로 사용하고 있던데 이것도 보니까 겉으로 보니까 집에 아주 뭐 옛날 말로 날아갈 듯한 기와집 그러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일부만 쓰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일부만 쓰고 있든 아니든 자기 집에서 가면 되잖아요. 뭐 집이 멀어서 집이 멀었으면 자기 돈 내고 그 인근에다가 전세를 살든지 하면 될 건데 그 능력이 있잖아요. 도지사쯤 되면. 뭐 앞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장들 하는 거 봐가면서 결정하겠다. 이런 말을 그 관계자라는 사람들이 한다는 겁니다. 꼭 남 눈치 봐가면서 합니까? 자기가 결심하면 되지. 송하진 전북지사 이 사람의 관사는 전주 한옥마을 안에 있는 2층 단독주택이라고. 이 사람들도 그 이쪽에 뭐 전북이라든지 뭐 경북이라든지 다 관사라는 게 필요하다. 관사는 필요할 수 있는데 공관이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가 되는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걸 자꾸 국민들한테 엉뚱소리 하면 국민들한테 비난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권익위원회에서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2월부터 이미 공관 관사 운영 실태를 지금 전수조사하고 있다네요. 제대로 조사를 잘해서 그 사람들 개인 누구 뭐 제가 최문순 도지사 특정해가지고 너무 비난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만 그 사람들을 특정인을 비난하기 이전에 제도를 좀 바로잡아가지고 국민 돈 아껴주고 주민 돈 아껴주는 그런 정부가 되고 그런 지방 자치단체가 되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공간에 느긋이 앉아 있는 분들 이런 분들 또 거기 들어가면 그게 자신의 개인적인 지위인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밑에 사람들 전부 종부리듯 하는 그런 심사를 가진 분들 이참에 좀 함께 각성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